자, 이번 시간에는 출입검사 수고 대상 시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여기에 대한 출입검사 수고 대상 시설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새로 또 다시 시행령에서 본다면은 학교급식 관련 시설은 다음과 같다. 학교 안에 설치된 학교급식 시설에 관련된 거, 그 다음 학교급식에 제공하는 식재료라든가 또는 제조 가공을 한 식품을 공급하는 업체의 제조 가공 시설을 이제 출입하고 검사하고, 또 여기서 생산되는 것들을 수거해서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는 이 학교 급식에 나는 이 식재료라든가 제조 가공 식품을 이제 누가 검사를 하는가 하면 관계 공무원들이 갈 수도 있지만, 어떤 인력이 부족하다든가 하면은 뭐 시민단체든지 아니면 전문가 집단이든지 이런 데에다가 의뢰를 해서 이런 이제 오디팅을 시작을 합니다. 이 오디팅을 함으로 해서 이 안전하고 위생적인 제조 시설이라든가, 또 아니면은 어떤 농산물의 뭐라 그럴까요? 토양이나 이런 오염 정도를 확인을 해서 적합 부적합에 대한 평가를 내리고, 자, 그 다음에 보면은 이렇게 이제 징계라는 것을 법적으로 만들어서 징계의 조치를 하게 되는데, 학교 급식의 적정한 운영이나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징계 의결 요구권자는 관할 학교장이나 그 소속 교직원 중에서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여기에 해당되는 자에 대해서는 그 당의 징계 사건을 관할하는 징계위원회의 징계를 요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보면 고의 또는 과실로 식중독이나 위생안전상의 사고를 발생하게 한 사람에게는 징계를 요구하게 합니다, 위원회에다가. 그 다음에 학교급식 관련 계약상의 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해지를 하지 않는 한 사람, 그 다음에 교육부 장관 또는 교육감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 그 다음 학교급식과 관련하여 비리가 적발된 사람, 이러한 사람들은 이 징계위원회에다가 요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징계에 대한 법적인 조항도 있다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급식시설의 세부적인 기준입니다. 그래서 시행규칙 제3조 1항과 관련돼서 조리장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창고 보관시설까지 쭉 다 있는데, 이것은 다른 제조 가공 공장에 있는 조리장하고 비슷하게 됩니다. 학교 급식법이라서 뭐 별다른 게 있는 것이 아니니까 다시 쭉 살펴볼게요. 조리장의 시설이나 설비는 조리장 침수될 우려가 없고 먼지 등의 오염원으로부터 차단될 수 있는 등 주변 환경이 위생적이고 쾌적한 곳에 위치를 해야 하고, 조리장의 소음, 냄새 등으로 인해서 학생의 학습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해야 된다. 제가 지난 시간에 조리장의 어떤 차단된 시설에 대한 도면을 보여드리는데, 다시 한번 더 뒷페이지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고, 조리장은 작업 과정에서 교차 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 전처리실, 조리실 및 식기구 세척실 등을 벽과 문으로 구역하고 일반 작업구역과 청결 작업구역으로 분리를 한다. 다만 이러한 구역이 적절하지 않을 경우에는 교차 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다른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 다음 조리장은 급식 설비 기구의 배치와 작업자의 동선 등을 고려해서 작업과 청결 유지에 필요한 적정한 면적이 확보되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여기 있죠. 학교 급식 시설 종류와 해가 여기 청결 작업구역과 일반 작업구역으로 이렇게 나누고, 식기구라든가 휴게소라든가 뭐 전처리실이라든가 일반 작업구역이고, 조리실에 여기는 뭐 열 처리를 한다든가 전처리되는 것을 모두 바로 먹기 직전의 상태로 가지고 작업을 하는 경우가 청결 작업구역 내에 들어가는 조리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물건이 들어오면은 검수를 하게 되고, 검수에 있는 것을 이제 그 전처리실로 넘기고, 급식관리실은 여기 검수, 이제 영양사가 여기 나와서 검수를 하고, 또 여기서 위생전실이라든가 뭐 전실을 통해서 휴게 공간을 통하면은 여기에 조리 작업자들의 어떤 개인 사물함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화장실과 샤워실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그 조리 급식을 하는 시설이 다른 학생들이 학습하는 데에 영향을 주지 않는 거리를 두고 또 이런 뭐 어떤 그 방음이라든가 이런 차단벽이 설치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그 조리장은 급식 설비 기구의 배치라든가 작업자의 동선 등을 고려해서 작업과 청결 유지에 필요한 적정한 면적을 확보를 해야 되고, 이렇게 조리장을 전처리실, 조리실, 식기구 세척실과 같은 일반 작업실과 청결 작업실로 구분을 해라, 이렇게 됐습니다. 이거에 대한 거는 지난 시간에 제가 설명을 드렸으니까 이렇게 참고로 보시고, 여기 보면은 이거는 다른 일반 어떤 그 제조장에 대한 것들인데, 그래도 여기 구분했는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제가 이렇게 뒀습니다. 하늘색이 청결구역이 이렇게 청결구역, 그 다음에 노란색이 준청결. 지금은 뭐 큰 어떤 그 분진이 많이 발생을 한다든가 이런 곳에서는 하나의 어떤 그 청결, 일반에서 청결을 가기 전에 완충구역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최초의 우리가 해석을 할 때는 준청결구역이라는 게 필수적으로 있었습니다. 지금은 여기 의무사항이 아니고, 회색 여기는 일반 구역입니다. 여기는 사무 보는 곳이고, 여기는 뭐 일반인들 출입해 들어오는 곳이고,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여기는 아마 위생전실이 될 것 같고, 이렇게 작업을 들어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가로 해놨잖아, 그죠? 청결이 나오고 준청결. 지금 준청결은 열기, 전기, 분진에 의해서 청결구역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이걸 설치를 해서 하나의 그 완충구역을 만들어가는 얘기가 되겠고, 단체 급식의 경우에는 이제 외부로부터 연결되는 이 출입문은 꼭 먼지나 해충 등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한 완충구역이나 방충 이중문을 설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에어커튼을 설치를 하고, 방충 이중문을 여기 하나하고 두 개잖아, 그죠? 여기 하나가 있고 여기 세트가 올라가 있는 데가 있습니다. 이렇게 한다든가, 이중문, 여기는 참 여기 하나가 이렇게 되어져 있고 여기가 이중문이는 거죠. 그래서 한번 이제 여기 들어가면서 일단은 여기 셧다운 되고 그 다음 또 들어가게 되고, 출입문은 물에 스며들지 않아야 되고 부식이 잘 안 돼야 되겠죠. 견딜랬지 않니다. 그런 재질로 먼지라든가 곤충, 설치류 등의 유입을 방지할 수 있도록 밀폐가 가능한 구조여야 되고, 작업장 출입구에는 관리 계획에 따라서 세척 또는 건조, 소독 설비 등을 구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닥에는 적당한 위치에 상당한 크기의 배수구라든가 덮개를 설치를 하고, 청소가 하기 쉽게 스테인리스라든가 이런 재질로 해야 되고, 출입구와 창문에는 해충이나 지의 침입을 막을 수 있는 방충망이라든가 방서시설인 그 G트래프 같은 것을 설치를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조리장 출입구에는 신발 소독 설비가 갖춰져야 되고, 조리장 내의 전기라든가 불쾌한 냄새 등을 신속히 배출할 수 있도록 환기시설을 설치를 해야 되고, 조리장의 조명은 220럭스 이상이 되도록 하고, 금수구역은 540럭스 이상이 되도록 할 겁니다. 여기 자주 나옵니다. 조리장에는 필요한 위치에 손 씻는 시설을 설치를 해야 되고, 이 손 씻는 시설은 내온수가 같이 합쳐져 있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조리장에는 온도 및 습도 관리를 위해서 적정 용량의 급배기 시설이나 냉난방 시설 또는 공기조화 시설, 공조시설이 나는데 공기조화 시설 등을 갖추어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뭐 제조장인데 거의 뭐 일치하게 우리가 그 단체 급식, 학교 급식도 적용을 받는다면은 이렇게 천장 벽이라든가 내수성이 되고 바닥 타일 이런데 홈이 안 파져야 되겠죠. 그 작업자이 파여 있거나 갈라진 틈이 없다는 거, 아마 이거 여러분들한테 보여줬던 것인 것 같은 사진인데 다시 한 번 더 보여드리려고. 그리고 이것도 라운딩 처리를 해가지고 먼지 같은 게 쌓여지지 않게끔 해줘야 된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천장이나 바닥, 벽과 같은 것들은 내수성, 방수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 작업 특성이 반영하여서 내수성, 내열성, 내산성, 내약품성과 같은 거, 이렇게 재질, 조각, 나사 등이 발생되지 않고 홈에 먼지라든가 곰팡이, 이물 등이 끼지 않도록 청결하게 관리를 해야 됩니다.
작업장 배수는 이렇게 여기 트렌치 이물이 잘 여기 끼어버리면은 여기서 미생물이 번식해서 작업장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잘 흘러내려가고 이건 전부 항상 끄집어내서 이제 청소를 해야 되겠죠. 근데 여기 지나가다 지나면은 이게 빠지는 경우가 있는데 잘 보고 안전사고 안 나게 조심을 해야 됩니다. 이제 격자층과 같은 설치를 하고 구멍형을 한다든가 또 뭐 U자 트랩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작업장 배수가 잘 되게 하고 배관도 살펴봐야 되겠죠. 이게 학교 급식뿐만이 아니라 식당이라든가 뭐 작업장 이게 어떤 뭐 예를 들어서 즉석조리 판매장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내수시설에다가 조리하는 시설이 설비가 갖춰져 있는 데 이렇게 설치를 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보면은 여기 단체급식은 배관과 배관 연결 부위가 인체에 무해한 재질이 되어야 되겠고 응결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단열재 같은 거 이렇게 단열재 보온을 해줘야 됩니다. 이게 이제 어떤 뭐라 그러지 열하는 기계실이라 그럴까요? 기계실이고 보일러실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배수로는 조리 라인을 통과하지 않도록 해야 되고 바깥으로 청결해서 일반 구역을 흘러나가도록 그렇게 해줘야 된다. 이건 T자형이고 이건 소켓형이고 이건 L보형이고 이건 프렌치형인데 저렇게 인체 무해한 재질로 사용을 해서 이러한 연결 부위를 잘 신경을 쓰라. 만약 이게 인체에 뭐 무해한 재질이 아니라면은 배관 연결할 때 이게 어떤 검증되어지지 않는 그리고 안전이 확보되어지지 않는 거로 배관한다면 이 관을 통과할 때에 배수되어지는 물을 식품 조리용으로 사용했다면은 그게 안전하지 못하다고 보기 때문에 항상 이거는 시험 성적서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이러한 것들을. 그래서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조도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관 검사가 필요한 데는 검수지역은 541럭스 정도가 돼야 되고 이거는 541럭스를 하되 계량 여기 보면은 측정을 아주 밑에 여기다 놔두고 만약 계량을 한다든가 검수를 한다든가 이렇게 할 적에 540럭스 이상이 나오지 않으면은 보조 등을 달아서라도 밝기를 조정을 해둬야 되겠습니다. 그 대신에 이제 화장실이나 탈의실과 같은 경우에는 110럭스이고 일반 작업실은 220럭스, 540럭스가 되는 것은 굉장히 밝은 불빛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 여기 보면 학교 급식에서는 냉장이 5도씨 이하가 되는데 뒷페이지에는 10도로 해놓는 거는 보통 일반적인 냉장의 온도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있는 밥솥, 국솥 지금 아마도 제가 이게 설명을 하고 뒤에 갔다 다시 돌아오면은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설명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다시 설명을 하자면은 설비에서 밥솥, 국솥, 가스 테이블 등의 기기는 화재라든가 폭발 위험이 없는 제품을 선정을 하고 재질의 안전성이라든가 기기 구성 경제성 고려하여서 능률적인 기기를 설치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냉장 냉동고에 대한 건 뒷페이지 있고 그 다음에 세척시설, 조리시설, 식기구 세척시설 마찬가지로 쭉 보시면 될 것 같고 식기 세척기는 세척 현금 기능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전기 살균 소독이라든가 열탕 소독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보통 이렇게 식기를 이제 잔반을 버리고 그 다음에 학교 급식에서 식판을 집어 넣으면은 처음에 먼저 이제 물이 나오면서 투입이 될 적에 투입되는 입구에 하늘색 부분이 커튼과 같은 것들이 앞뒤로 이렇게 쳐져 있습니다. 앞뒤로 커튼이 쳐져 있는데 이거는 청소를 다 하고 나는데 항상 뭐라 그럴까요? 제거라 그럴까요? 빼내 가지고 별도로 청소를 해야 되는데 그걸 청소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입구 부분이 특히나 음식물에 대한 잔재물이 남아가지고 그러한 것들이 곰팡이가 생긴다든가 꺼멓게 변한다든가 이렇게 고춧가루 같은 게 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헹궈야 되는데 안 하고 지적되는 경우들이 많고 그 다음에 쭉 들어가서 세척이 되고 난 다음에 열수로 헹굼을 할 적에 이 린싱하는 온도가 75도 최소한 열수 온도가 75도씨 이상에서 해줘야지만 이렇게 소독이 됩니다. 그래서
충분히 소독할 수 있게 하고 맨 마지막에 토출구로 나오는 그런 그 커튼도 한 번 더 살펴보고 식기구가 다 이렇게 헹굼이 다 끝나고 나면 그거를 건조기로 옮겨 담아서 식판을 건조해서 나중에 이제 그 배식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 자동 식기 청소기 같은 경우에는 앞에와 뒤에 있는 커튼 부분을 특히나 신경 써서 좀 청소를 잘 해줘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거는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소독할 수 있는 온수 공급 설비가 갖추어져야 된다는 거. 조금 전에 제가 이걸 다시 돌아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없어져서 새로 드리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잘못된 사례 해가지고 냉장 냉도 온도 관리 있지에서 여기는 전원도 꺼져 있고, 그죠? 전원장치 여기 비교한다면은 여기 파란불이 된 데는 없잖아, 그죠? 파란불 있나요? 없죠? 온도 조절 장치가 이것도 이제 이렇게 있는데 기록이 잘 안 되어져 있고, 여기 보면은 온도가 뭐 기록이 0도라고 이렇게 000으로 되어 있으면 안 돼. 기존에 게 안 되고, 여기 지금 냉장 창고, 냉동 창고 각각 9월 19일 날 10시 15분에 기존에 7.5도, 냉동 창고는 10월 20일 날 봤는데 마이너스 17.4도. 이탈 되면 안 되겠죠. 보통 플러스 마이너스 2도 정도를 그 안에 적합정이 안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또 보면은 여기에 요거는 보조 온도계를 설치를 해가지고 항상 비교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비교를 해가지고 요 온도계에 대한 감응 장치가 이 안쪽으로 들어가서 문 입구 쪽에다가 놔둬야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잘 체크를 해서 관리를 해야 되고, 요거에 대한 그 기기에 대한 검교정은 요 보조 온도계를 표준 맡겨서 개척기를 검교정하는 기관이 맡깁니다. 맡겨서 요게 검교정이 되면은 요걸 가지고 요 비교 검정을 한다는 것을 알아두셔야 되고, 그 다음 식품보관실은 소모품하고 별도로 구분하는데 부득이하게 구분을 못하게 된다면은 공간을 구분해서 식별 표시를 이렇게 분리를 해둬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식품보관실에는 바닥 재질이 물청소가 쉽고 미끄럽지 않고 배수가 잘 되어야 되겠고, 환기와 충분한 보관 선반이 설치되어 있어야 되고, 보관하는 선반은 청소라든가 통풍이 쉬운 구조가 되어가지고 밑에 구멍이 뚫려 있다든가 닦기 쉽다든가 절대로 나무 재질은 되지 않는다. 자, 그 다음에 급식관리실과 편의시설은 외부로부터 조리실을 통하지 않고 출입이 가능해야 됩니다. 급식관리실은 하고 휴게실은 조리실로부터 통하면 곤란하다는 얘기죠. 왜냐하면은 교차 오염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외부로 통하는 환기시설을 갖추어야 된다. 시설 구조상 외부로의 출입문 설치가 어려운 경우에는 출입 시에 조리실 오염을 일으키지 않도록 필요한 전실을 낮춘다든가 아니면 끈끈이라든가 소독을 한번 하고 들어갈 수 있는, 오염을 한번 차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도구 같은 걸 놔두고 다 들어가야 된다는 거. 그다음 휴게실은 외출 복장으로 인하여 위생 복장이 오염되지 않도록 외출 복장과 위생 복장을 구분하여 보관할 수 있는 옷장을 두어야 한다. 샤워실을 설치하는 경우 외부로 통하는 환기시설을 설치해서 조리실에 대한 오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급식관리실과 편의시설에 대한 것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부대시설. 여기 보면 이거는 다른 제가 제조장에 걸 가져왔는데, 왜 가져왔냐면은 위생복하고 외출복에 대한 것들을 이제 구분하라고 얘기하는 건데, 이거는 위생하예요. 실외하고 이렇게 옆옆이 두게 되고, 그 다음에 외출복은 아래쪽, 작업복은 위쪽, 이렇게 외출복과 위생복이 구분이 가능한 옷장이고, 여기 위에는 지금 다 막아뒀습니다. 왜 막아뒀냐면 여기 위에 먼지가 쌓일 수 있기 때문에, 여기 위에 먼지가 쌓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다 막아버립니다. 실제적으로 여기도 막아야 되는 종이라 안 막아내는 거죠. 그래서 이거 다 구분을 해두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작업장과 동일한 건물에 탈의실이 있는 것이 당연하겠죠. 그죠? 그 다음 식당은 안전하고 위생적인 공간에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급식 인원수를 고려한 크기의 식당을 갖춰야 되겠고, 다만 공간이 부족한 경우에는 식당을 따로 갖추기 곤란한 학교는, 이제 공간이 부족하다든가 식당을 따로 갖추기 곤란한 학교는 교실 배수기에 필요한 운반기구와 위생적인 배식 도구를 갖춰야 된다. 근데 이러한 경우는
지금 점차적으로 거의 다 뭐 학교 식당을 갖춰 놨고, 이렇게 교실 배식인 경우에는 특히 어린이집이라든가 초등학교 뭐 저학년 같은 경우에는 하게 되는데, 이럴 때에 운반 하면서 오염될 수 있다든가 뭐그 위해할 수 있는 요인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그 배식 도구 같은 거에 대한 위생적인 관리가 상당히 필요하겠죠. 예, 뭐 더메이트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교실로 갈 적에 저 덮개를 꼭 한다든가 뭐또 저온 배식을 한다든가 그죠? 그러한 것들을 잘 갖춰야 됩니다.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령에서 집단급식소 시설 기준에 따른데 가지고 학교급식에서 부족한 거는 집단급식 시설 기준에서 갖춰 그 기준에 맞춰서 식당의 어떤 그 기준을 준수해야 된다는 얘기. 자, 여기 보면은 이제 그 집단급식소에 대한 건데 여기 바닥 청소가 물 청소가 용이하죠. 여기는 아마도 학교급식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또 집단급식 중에서도 상당히 좀 이렇게 그거가 거기는 아닌 것 같아요. 저기 어떤 저기 뭐 회사라든가 이런 데는 아닌 것 같고 그 학교 급식 시설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의자라든가 이런 것도 뭐 닦기가 물 청소가 가능하고 세척 소독 이런 게 가능하겠죠. 천장과 같은 경우에도 전부 이 보호 등을 다 이렇게 보호 커버를 씌워두고 또 채광이 잘 되고 환기가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게 되겠고, 이 같은 경우에 지금 마스크를 끼고 있는 거 보니까 그거죠. 이제 학교 급식에 배식을 하고 여기는 지도하는 선생님이 있는 것 같고요. 선생님인지 여기 뭐 위생복을 입었는지 아니면 교사인지는 모르겠는데 거리두기를 해뒀고, 이 학생이 배식을 하러 오기 위해서 여기 아마 위생 장갑을 낀 것 같아요. 그리고 다 이렇게 벗어둔 것 같고, 그 다음에 입구에서 위생 장갑을 나눠주든지 아니면 각자가 선택을 하고 이렇게 거리두기를 해서 요 배식하는 사람이 나눠주게 됩니다. 이게 아마 최근에 일어난 어떤 그 경상북도에서 일어난 학교 급식의 예가 되는데, 실제적으로 참 지금 우리가 어떻게 이 같은 경우에는 막 많은 한 200명 정도가 쭉 들어가서 다 급식을 했었는데, 최근에 와서 볼 수 있는 이런 거. 그러니까 학생들이 결국은 학교에 3분의 1, 2단계가 되면 3분의 1이고, 아니, 안 가든가요? 안 가고, 뭐, 1.5단계, 1단계 같은 경우에는 뭐 절반이 뭐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그 단계별로 거리두기를 충분히 해줘야 된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배식하는 사람들도 실제적으로 좀 힘들고, 그죠? 그 다음에 학생들 입장에서도 이제 친구들하고 같이 먹지 않으니까 좀 별로 기분이 안 나겠죠. 그리고 좀 거리두기 다 했어요. 한 칸씩 거리 띄웠는데 여기는 지금 누군가가 안주적으로 놔두는 것 같고, 여기는 감염 예방을 위해서 가급적이면은 대화 자제를 부탁드립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칸막이를 해뒀어요. 앞에 사람하고. 예, 칸막이. 이 투명 칸막이를 해가지고 이제 두 사람이 거리를 좀 두고 이렇게 띄엄띄엄 앉아가지고 급식을 하는데, 이게 아마 병원인가 이런 것 같아요. 어느 그 인천에 있는 어느 병원을 사진을 찍어 같은 건데, 제가 최근에 와서 너무나 이 시대상이라든가 우리 생활상이 바뀌어져 버려가지고 이 사진을 하나 이렇게 가져왔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좀 이렇게 이 바닥이 물 청소가 가능하고, 여기도 보면 배수구죠. 물 청소한 다음에 이 배수구를 통하게 되겠고, 안 그러면 물걸레질을 한다든가 해서 깨끗하게 이제 관리를 할 수 있어야 되겠고, 이 바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여기도 이제 전등이 이렇게 켜져 있는데 전부 보호장구가 다 있어야 돼요. 만약에 여기 형광등이 있다면은 이게 깨져가지고 비산이 되면은 밥 먹는 바닥으로 다 떨어져 나가게 되니까 이러한 설치를 해둬야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뭐 포충동과 같은 것들을 전부가 포집을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도 보니까 뭐 에어컨 시설이 되어 있고, 실제 어떤 여기 뭐 손소독은 없는데 물 먹는 데 같아요. 보니까 물 먹는 데 같으니까 태식구가, 여기가 급식이랑 태식은 반대쪽에 있겠죠. 여기는 이제 뭐 급식한다든가 또 태식을 할 적에 그 어떤 그 식기를 반납하는 그러한 것에 대한 표시가 없는데, 아마 저쪽 끝 양쪽 끝들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는 급식을 해주는 어떤 게 없는데 아마도 보여지지 않는 뒤쪽이라든지 앞쪽이 있겠죠. 그래서 참 이런 그 감염병에 대한 우리가 뭐 참 시대 감염병이 창궐하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지만 이렇게 함으로 해서 또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이런 단계를 한번 거침을 해가 그 다음부터는 우리들이 자동적으로 어떤 개인 위생에 대한 거라든가 각각의 어떤 감염을 병원균에 대한 감염을 차단할 수 있는 그런 위생적인 수치가 참 잘 지킬 수 있을 것 같아서 한편으로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고 또 개선되어진다고 생각을 하면은 바람직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시간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늘 이 마치는 시간을 잘 몰라가지고 말이 중간에 끊겨져 버려요. 그래서 일부러 이 사진을 제가 넣어놨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